네, 4강의 1번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의 구성이 되게 쉽지가 않고 좀 어려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가 네, 비유적인 부분도 좀 많고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unless죠.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죠? 않는다. if는 아시죠? 자, 우리가 very careful, 우리가 대단히 아주 많이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는 we doom입니다. 이 doom이란 단어는 그 명사로 하면 이제 파멸이고요. 동사로 하게 되면 그 파멸에 네, 이르게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사로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파멸에 이르게 해요. 자, by ing 뭐 함으로써 네, hold on to죠. 그죠? 고소함으로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를 고수합니다. 네. 서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고수하죠. 자, 베이스트 기반하여. 자, 뭐에 기반하여? 자, 컨셉인데요. 어떤 개념인데 미리 잡혀진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입견에 기반하여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고수함으로써 서로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그 선입견이란 다시 어떤 거냐? 자, preconceptions예요. 복수. 역시 복수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in turn 결국 또 베이스드 기반하게 되는 그죠? 자, 뭐에 기반합니까? 네, 뭐에 기반하게 되냐면 자, indifference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형광펜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관심. 자, to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 자, 네, other는요. 이거 뭐 비교급 그런 게 아니라요. 자, 이때 other는 뭐뭇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약간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이게 except 제외하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죠. 우리 자신이 아닌 것 거기에 대한 어떤 무관심.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어떤 무관심에 기반하게 되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 아파트에 살다 보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윗집, 옆집, 아랫집 이게 처음에 이사 갈 때 인사도 나누고 이제 먹을 것도 잠깐 갖다 드리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후로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오다 가다 인사만 할까 말까 하는 정도. 정확히 뭐 하는 분들인지 그죠? 사실 거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관심도 없고요. 저도 반성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무관심에서 오게 되는, 기반하게 되는 그런 선입견. 그죠? 다시 거기에 기반하여 서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고사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그죠?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겁니다. 정확히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관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는 있어요. 이해가시죠? 다음 얘기 가볼게요. 막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네요. 자, 가볼게요. 자, 이러한 indifference, 이러한 무관심은 can be 뭐뭐일 수가 있는데, in its extreme은 극단적이다 이런 뜻이죠.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러한 무관심은 뭐일 수가 있느냐? 와, 네, a form의 형태인데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murder. 네, 이거 살인이죠? 네, 그죠? 네. 살인의 형태가 될 수 있고, and seems 그리고 뭐뭐인 듯하다. to me 나에게는요, rather common 그래도 꽤나 흔한 그런 피너메넌 현상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구조를 보시면 자 this가 주어 미안합니다. this indifference까지가 주어 can be가 첫 번째 동사 네, and seems to me가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됐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층간소음을 예로 들 수 있죠. 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지문인데 자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여러분들 고1 때 혹시 그 우리 그 천재 이재영 교과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층간소음에 대한 단원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윗집이 계속 시끄럽게요. 나는 좀 퇴근하고 편하게 쉬고 싶은데 윗집에서는 계속 뭔가 덜커덕 거리는 소리와 함께 필요 이상의 소음을 자꾸 내는 것 같고 짜증이 나서 경비실에 자꾸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
내가 직접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으니. 근데 계속 층간소음은 심해만 지고 덜커덩 덜커덩 화가 난 나머지 위층과 이제 시비가 붙게 되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위에 살던 그분이 장애인 분이셨고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셔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윗집에 사는 분인데 네,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무관심. 그죠? 한 번쯤은 오다 가다 휠체어를 타고 우리 위층까지 가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그죠? 거기에서 기반하게 되는 선입견. 네. 윗집에 사시는 분이 장애인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서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선입견. 네.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곳은 조용해야 된다. 밑에 사람 배려해서요. 자신이 장애인이든 휠체어를 타든 말든 어쨌든 네. 누구나 조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거기에 기반해서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고수해요. 어쨌든 조용히 해주세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층간 소음이 심해지면 막 극단적으로는 네, 심각한 상황이 오기도 하죠. 네, 그죠? 그런데 꽤나 흔한 현상이라고 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뉴스에서도 간간히 또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클레임 주장합니다. 자, 우리는 자, 어토너미 자율성을 주장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율성. 이 자율성이란 어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편안함이라든가 내가 집에서 좀 쉴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있게 됩니다. 자, 뭘 있게 되냐면 위층에 대한 어떤 무관심, 그 속에서 나온 어떤 선입견. 사람은 누구나 아파트에선 조용히 해야 된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죠? 어? 그렇게 함으로써, in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자, 문제는, 네, 우리가, fall into,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빠질 수 있다. 그죠? 트레인이 뭡니까? 난폭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난폭함. 자, 뭐 하는 난폭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의하는. 우리 멋대로 정의해버려요. 자, as. 요까지 쭉 형광펜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네, would like는 이때는 want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 뒤에 to 원형을 취해야 되는 이 형태까지도 똑같습니다.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to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됐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이죠?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제 막 퇴근해서 집에 왔고 피곤하고 조용히 쉬면서 저녁을 보내고 싶어요. 윗집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정의해버리는 그런 난폭함에 우리는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관심 속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또 주장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정의하는 난폭함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난폭함이라고 하시되 어떤 그런 좀 좋지 못한 상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네, 옳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내려가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자, by focusing on 뭐뭐에 집중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자, 뭐 하기로 선택해요? 그들을 네. 자, acknowledge 인정하다란 단어인데 요것도 말이죠. 요 정도로 보시면 조금 맥락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의하고자 선택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러니까 뭐겠어요? 정의하고자 선택하는 것. 우리 멋대로 정의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거든. 나는 좀 편하게 쉬고 싶은 어토너미, 자율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용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어떤 이유에서든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의 권리 주장만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들에게서 인정하고 싶은, 그러니까 인정하고자 선택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네, 우리는 네, 부과하게 되죠.
네. insidious 서서히 퍼지는 이런 건데 그냥 퍼지는이라고만 할게요.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어떤 통제를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죠. 어, 윗집에 이제 남자아이만 셋을 키운다. 네, 그러면 나도 형제들 속에서 자라났지만 부모님이 통제가 잘 안 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트를 깔고 뭐 아무리 이제 소음 매트를 깔고 뭐 이렇게 막 다 배려한다고 해도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뭐 뛰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 제지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게 이제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또 감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윗집도 이게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지금 같은 이런 명절 때에는 먹을 걸 들고 좀 그동안 많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좀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버리면 공동주택은 무조건 조용히 하고 난 지금 쉬어야 한다. 나에게는 그런 자율권이 있다. 그렇게만 주장을 하게 된다면 네 아마도 이제 싸움이나 분쟁이 날 것 같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조용히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통제를 부과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들이 몇이 있건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죠? 그런 건 맞는데 이제 또 그렇다고 네, 전혀 또 그 부분을 네, 배려해주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아파트의 삶이 이제 많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이죠. 자, I notice 나는 주목합니다. 자, 뭐에 주목하냐면 I have to pay 내가 페이해야 한다는 것에 좀 세심한 그런 주의를 줘야 한다. pay attention 보통은 to죠. 그죠? 그런데 pay attention 그러니까 내가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에 나는 주목합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 그죠? Listen to 경청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청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들어봐 주는 거죠. 그죠? 저 근데 뭘 가지고서 열린 마음을 갖고서 형광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거나 같은 말인데 이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오픈니스 어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배려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그 열린 마음이 된 어떤 거냐? allows 하게 해주는 그들로 하여금 자, 아까 그 3강의 8번이었던 거요? What you are 이거 있었거든요. What you are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SJR 하면 지금 그들의 모습 그대로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허용하게 해주는 to be 뭐인 것으로 SJR 지금 모습 그대로 그들을 허용해주는 죄송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셨군요. 그래서 휠체어 타시느라 좀 시끄러웠군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좀 그거 생각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아이고 이게 어린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계셨네요. 그래서 좀 시끄럽구나.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하고 지금 모습 그대로 좀 허용을 해주는 거죠. 지금 모습 그대로 그죠. 무조건 조용히 해라. 어쨌든 난 힘드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죠. 그게 아니라면 as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자신이 그래야 한다는 그들 자신이 그래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정말 조용히 하고 싶은데 이동하지 않을 수는 없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면 또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이동해야 되고 휠체어 타고 구릉구릉 대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자신이 그래야 한다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허용해주는 이런 거죠. 우리 해설제에는 이제 본연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결국에는 거의 같은 말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좀 허용해주고 좋게 말하면 좀 배려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만약에 윗집의 입장에서도 더 미안해서라도 주의하려고 하고 그죠? 할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그런 점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이제 배려와 양보가 좀 되죠.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셔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셔터입니다. 셔터 문을 내렸다. 막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문입니다. 문. 자, 마음의 문의.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좋게 좋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필자는 다시 어쩔 수 없는 나도 하나의 인간이기에 내 마음의 문이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나도 인간이기에 헤비추얼리하게 습관적으로 이 플립은 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획 열렸다가 클릭 딸깍 딸깍하고 닫힌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해해야지 윗집 상황이 저런데 이해해 드려야지. 그랬다가도 또 너무 시끄러워 또 쉬고 싶은데 정말 짜증나네. 또 이런 상황이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엄마나 엄마나 미안해요. 네. 자 이렇다는 거죠. 그죠? 음,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은 스냅들이 이것도 딸깍입니다. 스냅. 네. 휙 하는 게 이제 스냅이죠. 자, 이런 것들이 from into pattern 형성을 하게 되는데 patterns 뭡니까? 어떤 패턴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I arrange 내가 마련한 for myself 내 자신을 위한 이런 거죠. 패턴. 뭐겠어요?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 참고 넘어가 주자. 윗집 상황이 저런데.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나도 못 참아. 나도 쉬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 마련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해 주자라고 했다가 나도 인간인지라 마음의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어느 정도의 선이 이제 그어지게 된다. 어,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랬다가 다시 또 이런 게 이제 이 지문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치만 훈훈함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요. 자, 이때 in a way. away를 선행사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rant 하는 방식으로 allows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치만 이러한 inattention이 attention이 이제 주의거든요. 주의인데 inattention이니까 이제 부주의가 되겠죠. 이해했다가 화가 났다가 이해했다가 화가 났다가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그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거죠. 네. 이러한 어떤 부주의함의 그 반대가 이러한 부주의함의 어떤 반대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배려 이런 게 되겠죠. 여기는 좀 이제 end 정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It's honoring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존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grant가 사형식으로 쓰였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인정하다. 이렇게요. 그들에게 the grace, 우아함이나 어떤 품위 정도가 되겠죠. 그들 자신의 어떤 자율성, 그죠? 그들 자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품위를 좀 인정하는 그들도 아무리 장애인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인정은 해드려야죠, 사실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and 그리고 allows 허용하는 어떤 상호간의 발견을 어떤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럼 저 알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밑에 집에 가봤더니 어, 낮에 일하시고 밤에 일찍 주무셔야 하는 분이라든가 그 윗집도 그걸 알게 되면 최대한 이동 동선을 이제 줄인다든가 서로 간에 이제 알아가는 그죠? 네. 무관심에서 이제 관심으로 바뀌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인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부주의함의 반대라는 것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쉽지 않은 질문이었고 다 그렇겠지만 이 질문 특히 세심한 복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